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강백의 희곡 북어 대가리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북어 대가리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보셨겠죠? 북어 대가리. 여기서 나오는 두 주인공 장이라는 인물과 기임이라는 인물처럼 이 반복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아주 매몰된 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상을 상징한 겁니다. 아셨죠? 정체성을 상실했다. 이거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재는 이제 두 창고지기가 바로 이제 자한과 기임인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북어 대가리 자체라는 거죠. 주제는 이제 현대 산업사에 매몰되어서 방향성, 그렇죠? 이걸 상실했으니까 이제 정체성이 상실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세요. 우리 이강백이라는 작가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뭐 알이라든가 파수꾼이라든가 그쵸? 많은 작품들이 강하게 지금 실험극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은 이제 상징적이고 풍자적이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현대 시대고요. 창고가 이제 주된 장소가 됩니다. 갈래는 이제 단막극이고요. 당시의 세태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극이면서 부조리극이다. 그러니까 이강백은 이제 부조리극, 실험극, 그쵸? 이런 파격적인 그러한 그 실험적인 연극을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대비되는 인물, 자한과 기임이 되겠죠. 이 갈등이 유발되면서 긴장감을 이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라는 장소를 통해서요, 현대 물류 산업사의 특성을 압축해서 이제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지기로 서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이잖아요. 친구이자 동료인데 두 인물의 성격은 또 완전 대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현대 사회의 모습을 아주 잘 풍자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현대 산업사회가 이제 분업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획일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뭐가 상실됐다? 주체성이 상실됐다 이거죠. 이 작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우리 그 찰리 채플린 나오는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역시 이러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산업사회라는 이 커다란 구조 속에서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이 현대인들은 어때요? 세상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자각이 없어요. 자각이. 깨닫지도 못하고 창고와 같은 삶의 공간에서 늘상 똑같은 일을 기계처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의 부속품처럼 또 창고 속에서 이제 성실하게 일하는 인물이 나오죠. 자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항상 그 좌불안석, 즉 불안을 느낍니다. 이 자항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창고 밖의 세상이 정말 부정적인 게 아니라면 창고 안에서 이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은 그러한 그릇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즉 현실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릇된 세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도 잘못된 왜곡된 세계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회의한다. 회의. 그쵸? 회의란 말 쓰죠. 바로 회의적인 태도로 이제 자항이 이제 돌변합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가치를 상실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 신념, 자항의 이 신념 때문에 결국 혼란스러워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이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머리만 남은 이 북어 대가리의 이미지로 이 자항의 모습이 상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어 대가리가 제목이자 주된 소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 구성을 한번 볼까요? 발단에서는요, 창고지기 자항은 매사에 꼼꼼합니다, 성격이. 또 철미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친구 이 기임은 어때요? 대충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그렇죠? 전개에 가시면은 트럭 운전수가 나오는데 이 딸이 이 다랭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기임은 술에 취해 돌아오고 이제 둘이서 만나고 이제 다랭은 이제 자항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거절당하면서 자항은 기임에게 잔소리도 퍼부으면서 북어로 해장국을 그때마다 끓여줘요. 그래서 이 북어 대가리의 이 북어가 바로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해장국을 끓여주는 그런 자항의 모습. 마치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존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절정에 가시면은 창고지기 생활에 염증을 느낀 이 기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링의 제안으로 상자 하나를 이제 고의로 일부러 바꿔뜨립니다. 그래서 트럭에 실어보내면서 이 사실을 이제 알았던 이 자항 입장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잖아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격분하면서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배송이 잘못된 사실을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기임은 어때요? 자항에게 창고를 떠날 것이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혼란이 오는 거겠죠, 자항이. 그죠? 우리 이강백의 파수꾼이라는 작품도 어때요? 파수꾼 가나다의 그 다라는 인물이 어떻습니까? 촌장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 이 장면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하강에 보시면은 트럭 운전수는 자신의 딸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합니다. 바람둥이에요, 이 다링이. 그래서 기인과 다링의 결혼을 서두르면서 기임에게 함께 떠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이 바뀐 상자 때문에 편지를 보내려는 자항에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편지를 찢어버리는 그런 어때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매몰찬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단호에 가시면은 기임은 트럭 운전수 달인과 함께 창고를 떠납니다. 그래서 북어 대가리 하나를 어땠습니까? 자항에게 이제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북어 대가리를 바라보면서 자항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의식이잖아요. 이를 접지 않고 지금까지와 같은 삶을 지속할 것임을 이제 결의합니다. 이런 장면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거 전체적으로 구도를 잡으시면 좋겠네요. 등장인물이 이제 중요하죠. 자항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창고직이면서 노동자입니다. 꽤 꼼꼼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신념도 있고 보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고지식한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티격태격 이제 기임과 다투면서도 따뜻하게 그 기임을 챙겨주는. 그러니까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대조적이니까 신념이다, 보수다, 원칙주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임과 자주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실한 성격의 책임감까지 갖춘 이 자항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묵묵히 수행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셨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인물이 되는 거죠. 자, 기임은 어떻습니까? 기임은 이제 반대로 똑같은 이제 신분이고요. 현실에 대한 이 회의와 불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요령을 피고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창고 밖에 늘 욕망의 세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항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이고요. 이를 대충 처리하는 인물로 여가 시간을 오히려 즐기고자 하는 그런 쾌락주의 인물형입니다. 트럭 운전수는 뭐냐? 딸을 매개로 다링이라는 이 딸을 매개로 다랑이네요. 다랑이라는 딸을 매개로 젊은 노동자들과 노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는 등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의 특성상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다랑은 트럭 운전수의 딸이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근처 모든 창고지기와 사귈 정도로 바람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처 창고지들과 다른 자항의 태도에 관심을 갖지만 그의 태도에 실망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기인과 떠나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학습에 보시면은 이제 잘못 보낸 상자의 주인에게 편지를 전달하려는 자항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항과 기임은 창고직입니다. 창고직. 그래서 트럭에서 상자들을 내려 정리하여 보관하고 또 필요한 상자들은 실어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항은 굉장히 어떻다? 꼼꼼하고 성실하다. 그렇지만 대조죠. 기임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항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창고지기들처럼 어때요? 적당히 대충 일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상자를 대충 쌓아두고 그것이 섞이더라도 어때요? 아무 일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진 이 기임은 상자 중 하나를 다른 상자와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몰래, 그렇죠? 트럭에 실어 보내는 이런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자항은 어때요? 분노하죠. 그리고 당황하면서 이 상자를 모두 대조 작업을 펼쳐서 잘못된 상자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주인에게 편지로 알리는 그런 아주 성실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운전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운전수 보실까요? 그가 미친 짓이다. 그거는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까지 보낼 필요 있겠냐? 그렇죠. 운전수 입장에서는 굳이 편지를 보낼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자항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 뭐였어요? 상자 바뀌어버린 상자 주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잖아요. 그렇죠? 자항은 뭐라고 합니까? 제발 보내야 된다. 원칙주의자잖아요. 이 자항이. 그리고 철두철미한 성실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격상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운전수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한 모양인데 그건 착각이다. 나는 말이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거. 그거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이제 소외되고 있는 현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사에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씻고 왔다 그냥 쉬러 간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이 결국 뭐냐? 뭘 하는지 모르는, 그쵸? 예, 소외된 그런 현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수는 어때요? 그 상자 주인에게 편지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그저 상자를 싣고 왔다 그냥 실어버리는 것이 물류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수는 내용물 자체를 중시하는 자아과 어때요? 대조된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이 운전수는 어때요? 물류 시스템 요거에만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 여기에 이제 하나의 뭐처럼 부속품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작가는요. 그래서 철저한 분업사에서 노동자의 가치, 또 운전수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자항을 어때요? 부속품처럼 창고지기로서의 자기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배송이 잘못돼서 주인에게 어때요? 알리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노동을 가치 있게 대하는 자항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가치 있게 대하는 자항의 순수한 관점이 제시된 거고요. 또 운전수는 어때요? 반대됐죠. 분업사회의 이제 부속품으로 자기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이 대화에서. 자,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 그렇죠. 이 인물들이 전부 별명이 나와요. 그래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이렇게 그 둘뿐밖에 없다. 그렇죠? 딸기코와 외눈깔.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별명이지만 이런 인물들을 호칭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인간의 그 존중 이건 이제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붙인 별명이다. 그죠? 트럭 운전수가 이제 붙인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진짜 이름이 있겠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통해서 인물의 습성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름을 부르는 대신 전부 별명으로 일관돼 있네요.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 서로 얼굴 한번 볼 수도 없다. 이건 뭐예요? 현대사의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소통 단절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현대산업사회가 뭡니까? 익명성, 이름을 알리지 않는, 그렇죠? 우리 김승옥의 소설에 우리 서울 1964년 겨울 있죠. 거기에 이제 제일 상징적으로 나오잖아요. 익명성, 그렇죠? 예. 단절, 그렇죠? 예. 단절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항이 뭐라고 해요? 별명이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그렇죠. 쥐어준다. 이런 면에서 이제 자항의 성격이 어떻다. 고지식하고 원칙주의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운전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이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항은 이제 운반 상자가 완성품을 어때요? 조립하는 곳에서 다 모이게 될 거라고 이제 믿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운전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죠. 운전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착각이다. 응? 부속품이든 상자 말이자, 응? 그건 뭐냐? 중간중간에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뉘어서 갈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운전수는 물론 모아지는 것도 있지만 흩어지는 것도 여러 군데도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건 분업화된 이 사회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단절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분업화되는 사회이지만 일의 효율성은 높겠지만 결국 뭐다? 소통이 단절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 작가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자 주인에게 편지 보내는 자항을 말리려는 운전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자항은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엉뚱하게 박힌 상자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항이 편지를 상자 주인에게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항의 어떤 성격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때 운전수가 그게 뭔데? 다링이 뭐라고 합니까? 아, 다랑이 아니라 다링이네요. 다링. 예.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오타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랑이 아니라 다링입니다. 아셨죠? 예, 인물을 정정해 주시고요. 자,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기계.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준 신기한 기계죠. 무슨 기계야? 그랬더니 다행히 뭐랍니까? 폭탄이래요, 폭탄. 한꺼번에 죽여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다링의 성격이 나온 거죠. 일관성이 없는 이런 답변을 마구잡이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다링이. 대사 속에서. 운전수가 뭐랄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어때요? 잘된 일이 아니냐 이거죠. 그쵸? 그래서 장이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어버리네요. 그쵸? 예, 이봐, 여봐, 자네 너무 배짱이 약해. 응? 이 조그만 창고 속의 모든 걸 성실하게, 그렇죠?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어떠냐? 그 창고 내부가 완전 내외가 다르죠.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이 대사를 듣고서 이제 어떻습니까? 가치관에 이제 혼란이 오겠죠. 현대인의 그 가치관 혼란이 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대사 하나하나가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장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이제 쑤셔 넣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희곡 중에 이제 지시문이에요. 지문. 행동과 대사를, 행동과 어떤 그 태도, 그렇죠? 아니면 모습을 이제 지시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자, 창고는 이제 우선 중요한 장소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 창고는 뭘 상징하냐? 회기라. 현대인의 어떤 회기라, 또 분업화된 현대산업 사회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창고가 뭘 상징하느냐. 아셨죠? 그래서 이 밖으로 알릴 필요 없다.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하지 말자, 덮어두자 이거죠.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그렇죠? 굳이 일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하는 거네요. 운전수가. 장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손을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뭡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서류의 상징적 의미도 중요한데, 이 서류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각종 기록을 만들어낸 거죠. 그 사무에 관한 문서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적인 면, 사적인 면, 다양한 삶들을 압축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 서류의 상징적인 의미가요. 그래서 서류도 중요한 소재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 뿐이다. 좋은 사례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 안 했거든. 근데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 버젓하게 살아있어. 이건 뭐예요? 결국 신뢰를 잃어버린, 신뢰가 무너져버린, 신뢰가 붕괴된 이런 사회제도의 단적인 예를 운전수가 제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 군뱅이 양반 꿈을 대지 말고서 상자리나 옮기게 하면서 인물의 이런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현대산업사의 비합리적인 모습에 대한 뭐가 나온다?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꼭 주목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